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요즘 경제에 이상 징후가 있다라는 걸 정부조차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의 불안, 그리고 또 자영업자의 이상 징후, 이러한 경제 활동의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단 어떤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경제 기반에도 이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치가 일어나야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시청자분님도 느끼고 있지만 무언가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안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제는 좀 느슨하다 보면 미래가 또 타이트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타이트하면서 느슨할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흐름은 높낮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고요. 단지 중요한 부분은 오래 사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래 사시는 사람이 잘 되는 거고, 이 경제 이상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얼마나 고민이 많고 궁금한 게 많겠습니까? 지금 전화 주십시오. 시원하게 불안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의 건강이죠.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 부동산 때문에 좀 힘들다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건강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아래 나가고 있고요. 시청하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부동산 시장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꼭꼭박사의 명강의 시간으로 그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자, 대표님, 오늘은 꼭꼭박사 어떤 강의 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세 하락이라든가 부동산의 폭락, 특히 인구의 절벽, 이런 부분들이 우려를 많이 자아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막연한 공포, 이게 더 무섭지요. 항상 보고 당하면 느끼고 잊어라도 버리는데, 보지도 않은 공포가 밀려올 때는 더더욱 두렵고 아마 무언가 시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구 절벽이 가져오는 현상을 가지고 부동산의 미래를 좀 점쳐볼까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인구 절벽은 양극화를 가속시킬 뿐 부동산 폭락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 한마디로 아주 쉬운 그래프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량이고 또 화폐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를 보면은 무언가 여러분 느낌이 팍 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이 흐르죠. 그래서 밑에 X축은 세월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과연 우리 시청자님들 생각하실 때 세월이 흐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졌습니까? 떨어지다가도 언젠가는 올랐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잠깐 내린 걸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잠시 내릴지라도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면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 이제는 내릴 지역과 오를 지역이 양분화된다라는 거죠. 그게 많이 오를 지역이 더 많이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내릴 지역이 더 많이 내리거나 안 오른다면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죠. 앞으로 인구가 절벽이 되고 줄어든다면 초양극화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나만이라도 오를 지역을 선택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춘다면 되는 거죠. 그래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5천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느 세월 지나면 4천만으로 줄어들 거고 3천만, 2,500만으로 줄어든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시장에 나와 있는 화폐, 경제 가치 있는 돈이 나와 있는 양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화폐의 양은 더 많아집니다.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건 다수가 갖고 있는 화폐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줄어들고, 그리고 화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소수가 더 많은 돈을 지배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전쟁 이후에서 태어나서 63년생까지가 우리가 54년생에서 63년생 사이를
베이비 부머라고 많이 하십니다. 베이비 부머는 전쟁을 딛고 일어난 세대들이고 또 이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갖고 축적하신 분들입니다. 열심히 살았죠.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돈을 모으고 자금을 계속 키우고 투자해서 많이 버는 분들이 많이 있죠. 물론 못 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다가 사업화 실패하신 분들 또는 투자라는 걸 몰라서 그냥 세월을 보내오신 분들 또는 군자적 살기 때문에 나는 돈 버는 것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더 가치 생각하는 분들 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있더랬던 그 누군가 소수가 이 많은 자금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세월이 흐르면 뭐 돈 가지고 가겠어요? 언젠가 다 놓고 가겠죠. 누구한테? 이 나머지 분들 후손들에게 놓고 가겠죠. 후손들은 가만히 앉아서 뭐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지만 가만히 놀다가 돈이 많이 생긴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자금이 많아졌어요. 어떤 부류는 그냥 부모의 받은 거 없이 열심히 살다가 열심히 자기의 자산을 키우고 경제활동해서 부자가 되는데 부모가 남겨준 것도 더 많아가지고 돈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주거 환경을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했지만 부모가 잘 살다가 돈을 남겨주고 갔어요. 그러면 아주 못 사는 동네에서 어렵게 살다가 또 갑자기 부모가 준 곳을 받았어요. 그 상속받은 거 가지고 또 좋은 데로 이사를 가겠죠. 이런 현상을 보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양극화를 만들어갈 거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초양극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이거 누가 봐도 가격이 오를 지역과 내릴 지역 그리고 안 오를 지역은 분명히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부동산 공부를 하면.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는 좀 오를 지역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언젠가는 화폐 가치 하락과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면 올라갈 지역들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거 아주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쉽게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지도를 그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도를 엄청 잘 그렸는데 요즘 이렇게 그렸는데 서울, 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포항 이런 데가 인구가 줄어들면 도시가 없어질까요? 아니죠. 이런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 거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인구가 줄어들면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모여들죠. 그리고 어떤 AI라든가 인공지능이 발전되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고도화되고 또 자동화가 되면 사람들이 결국은 밖에서 컴퓨터 같은 걸로 조정하고 원격으로 리모트 컨트롤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더 도심 내로 모이겠죠. 모이는 데는 모이는 것으로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인구가 줄어들고 폭락이 된다면 오를 지역으로 더 모이는 현상이 있다.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서울은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 20년이 지나면은요, 주변의 서울의 위성 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든다면 서울은 더 모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지금은 강남이 많이 비싸고 용산이 비싸지겠지만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면서 비싸지면서 있는 사람들은 더 좋은 곳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서울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겠죠. 여러분들도 지방에 계신 분들, 투자를 하는 분들 서울만 되게 좋아하는데 언젠간 지방도 제가 보기에는 지방 각각이 갖고 있는 강남과 같은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역을 눈여겨보시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우리 하나의 제주도와 우리 아주 섬으로 독도가 있는데 제주도 인구가 줄어들까요? 인구가 많아질까요? 사람들이 돈 많고 많이 그렇다면은 적어도 머리가 아플 때 쉴 만한 데는 제주도 정도는 가겠죠. 제주도도 인구가 줄어들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 곳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러한 미래적 지역들을 잘 선정을 하시고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단타를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바로 투기인 거예요. 단타, 어디 싸게 가가지고 잠시 먹으려고 나오다가 한두 번은 성공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번 하다가 두세 번 잘못 걸리면요, 못 빠져나오고 가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것보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를 사놓으면 평생 가져가도
전혀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오를 수밖에 없는 지역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하고 조정되죠. 그러면 한 2, 3년 있으면 또 다시 뭐 부동산 규제 풀리고 하면은 가격도 올리겠죠. 그 오를 지역이 어딜 거냐. 그리고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 거품이 들어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거품이 빠지길 기다려야 되고 거품이 끼지 않고 호재가 있어서 오를 지역들은 지금은 많지 않은 지역이지만 이런 지역을 선택을 해서 부동산이 다시 또 규제 풀리고 대출 규제 완화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가격이 오를 때 이 지역들을 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재도 잘 찾는 것도 중요하겠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뭐 학군, 교통 막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학군 중심으로 가다가 지금은 교통 중심으로 하고 있죠.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미래는 상업 및 업무 지역 중심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상업 및 업무 형태가 상당히 고도화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쪽 중심으로 해서 아마도 방사선 형태로 발전할 걸로 보는데 미래가 강한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와 상업 지역, 직장인이 많고 또 장사가 잘 되고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있다라면 사람들이 모여서 살겠죠. 모여서 사는 이러한 지역들이 좋고요. 또 지역과 지역을 이동을 할 때 교통수단이 좋은 것들 좋겠죠. 저는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왜 GTX, KTX 얘기 잘 안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GTX, KTX 난다고 하면 그 지역 일부 지역 가격은 오르겠지만 전체적인 가격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신동에 옛날 KTX 들어갈 때 오른다고 난리가 났지만 올랐나요? 그리고 서울역에 KTX, 지하철 다 있는데 서울역이 가장 비싼가요? 영등포역, KTX, 뭐 지하철 안 들어오는 거 없는데 거기가 막 오르나요? 사람들은 요즘 청량리가 뭐 오르는데 뭐 교통의 허브가 되고 청량리가 GTX 들어오고 교통 허브가 과거에 20년 전에 안 됐나요? 여기는 청량리는 집창촌이라는 데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거의 환경이 상업 및 업무 지역 교통 학군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죠. 공기 좋고 어떤 사람들은 공기 좋고 하니까 온 가족을 끌고 가가지고 지리산 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건 지가 좋은 거지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편리함은 모두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것들이 미래가 강한 지역이다. 우리 시청자님들은 앞으로 누가 뭐 투자하라고 막 할 때 어떤 절대적 어떤 뭐랄까 의사결정 기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인구 밀집 요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인구 밀집은 가격을 지키고 내 가격을 올리지 않나 이런 하면서 여러분 지금이야 업무, 상업, 교통, 학군이겠지만 크게 미래도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뭐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택시가 나오거나 비행기 지하철이 나올 때까지는 또 바뀌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의 이 시스템이 큰 교통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업무, 상업, 교통, 학군 이런 형태로 갈 거다. 그렇지만 미래에도 인구 밀집 요인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면서 예측을 하셔야 돼요. 저는 늘 이 부동산 투자를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또 나름대로 강의를 하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나온 이 호재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먹고 나올 거냐? 그러면 또 오르긴 오르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죠. 들어갈 때 바로 빠질 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도 계속 오르고 이런 데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 사놔서 그냥 계속 가져가다가 돈 필요할 때 뭐 사업하거나 자녀분들 결혼하거나 내 몸이 아파가지고 꼭 팔아야 될 때 파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인구 절벽 또 부동산 가격의 거품 이런 걸로 많이 힘들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본다면 적어도 내가 강해지고 부동산 투자에서 실패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